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박물관의 사회를 맡고 있는 유웅입니다. 저희 그 방송은 그 한 인생의 삶을 박물관처럼 소중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인생박물관을 신청해 주신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의 여정 스토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인생 이제 63년 차 되네요. 예, 제가 태어난 고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설화라고 그래야 되나? 놀부와 흥부가 태어났던 곳, 그리고 이몽룡과 성춘향이 사랑을 나눴던 곳, 그 아름다운 고장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상징적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뭐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30대 때부터 지금까지 미용이라는 그 집단 속에서 교육만 진행을 하고 왔어요. 계속 쭉. 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성격이나 어떤 특징이 있을 건데 그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딱 연상이 되는지. 네. 이거 참 난감한 질문인데 제 성격은 좀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성격? 그런 쪽에 가깝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의 뭐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또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최근에 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뭐 언제였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나요? 요 근래 그처럼 크게 막 즐겁다거나 행복했다라는 순간은 확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서 미용을 배우고 미용 학교를 다녔었을 때 그 학교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일본의 뭐 유학 출신이네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가 미용을 한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들이 그렇죠. 미용 쪽이나 뭐 뷰티 쪽은 여자들이 다 이제 한국에서는 미용 헤어 쪽이라면은 여성 전용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미용이라는 직군에 속해가지고 여지껏 그걸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그 했었더라면 그 하나의 홍일점이 돼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성격이 그처럼 이 고객들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해요. 좀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유대감, 친근감 이런 것들을 못 가지다 보니까 이제 필드에서 손님들을 직접 대하는 것보다는 이 내가 배운 이 기술이나 지식을 미용을 하고 있는 프로들한테 좀 나눠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어떨 거라고 해서 교육만 주구장창 해왔죠.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취미나 이제 성향을 이제 묻는 부분인데, 지금 뭐 즐겨 듣는 음악이나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 그런 것도 있을까요? 좋아하는 아티스트라. 저 개인적으로는 미용이라는 직업군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 미술관이나 이렇게 갤러리를 참 많이 갔었고요. 또 박물관 이런 데를 많이 갔었고, 이렇게 미용을 하면서 확 와닿았던 것은, 저는 문학이나 뭐 이런 쪽에는 별로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오래전에 유명 대화가였었던 피카소의 그림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아마 선생님의 그 칼라 전공과 피카소의 강한 색감 그게 어우러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선을 가지고 연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에 대한 이미지를 여타 다른 화가분들은 상당히 좀 별로 그리 썩 좋게 보지 않았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작이고 예. 그게 또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미용을 하면서 너무 진부적인 면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쪽을 좀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때 당시 때 그 선생님의 어떤 그 미용 쪽의 어떤 삶을 쭉 돌이켜 보면 그래도 하나의 그 우리나라의 그 헤어 컬러에서는 어떻게 선두로 이끌어갔고 또 당시 때는 그 머리를 칼라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을 한다는 것을 그때 좀 뭐랄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가 않았는데 그걸 먼저 어떻게 혁신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제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구나. 왜? 현실성과 동떨어진 것들, 너무 앞을 바라보고 진행해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리석음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었구나.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럼 선생님 뭐 최근에 뭐 인상 깊게 본 영화나 어떤 뭐 책이나 뭐 그런 것도 있으면 뭐 간단하게라도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저는 문학은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글을 쓰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은 참 좋아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최근에 본 영화라면은 제가 겪었던 그 격동의 시기 쉽게 떠올리면은 80년대 그 광주의 5.18 그 광주의 옆 동네 남원에 살다 보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 오밤중에 그 상음한 군인들의 막 그런 것들 그건 단순하게 이제 훈련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생겨났었다. 그리고 그것을 모토로 하는 서울의 봄 이 영화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어렸을 때 트라우마로 있다 보니 거기에 영화인데 영화를 아무래도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 중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하루 중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대라. 소소한 행복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하다고 그랬죠. 네. 저렇게 가장 기분 좋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집에 딱 돌아가가지고 모든 거 다 끝내고 방 안에 딱 들어가서 불을 꺼놓고 TV를 켜놓고 그 TV 속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혀 이 머릿속에 넣지도 않는 상태에서 TV 화면을 그냥 멍청하게 바라보는 거.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 아마 우리가 요즘 흔히 뭐 불멍, 물멍, 뭐 멍멍멍멍 그러는데 저는 그 멍한 상태, 그 상태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 같은 동년배나? 지금 이거는 어떤 도전의 문제인데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또한 요즘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은 뭐 꿈과 희망도 없고 그냥
자지러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어떤 도전이라든가 네. 어떤 뭐 새로운 어떤 뭐 경험이나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지 뭐 취미도 좋고 뭐 뭐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전이라. 글쎄 이제 60이 넘은 이 마당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울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많겠죠. 예, 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간다라면은 결코 즐겁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제 제 취미는 그 예전에 참 민물 낚시를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예, 민물 낚시를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녀석 한 놈이 뭐 당구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당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참 계산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싫어했었는데 당구를 치다 보니까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이게 네. 어떤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예. 또 그 공의 타점이나 또 큐대의 스피드나 내 자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당구공이 흘러가는 그 느낌 자체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당구를 한 번씩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당구를 누구는 뭐 종합 스포츠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여행은 누구나 원시 시대 때부터 우리는 늘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여행이 이제 본능일 건데 지금까지 다녀온 여행 중 기억에 가장 남는 장소가 있다면 그리고 또 왜 그런 기억이 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혼자 다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예. 지금 세대의 젊은 친구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기적인 사상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라면은 제가 느꼈던 그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 거기를 한 번씩 가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또 우리 윗대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들이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이제 하나의 욕심을 가진다라면은 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5.1장이라는 거. 예. 저는 전국의 5.1장을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좋죠. 5.1장. 예. 혼자서. 보통 이제 시니어 분들은 아마 그 5.1장 하면 그 옛날의 그 추억들이 아주 향수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향수에 젖어 있죠. 좋네요. 그거는. 예.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제 가장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아니면 또는 철학 그런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 뭐 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타계하셨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셨던 그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저는 그 단어를 상당히 좋아해요. 생각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이 어떤 성취감도 생겨나는 것이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잘못된 사고가 됐든지 옳은 사고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직접 표현했을 때만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양심을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철학에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님이 했던 그런 철학적 어떤 그 얘기들이 본인한테
삶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뭐 한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죠. 예. 그 예를 든다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30년 전이죠. 35년 전이네요. 35년 전에 낯선 일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미용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컴퓨터가 유망직종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컴퓨터에 대한 열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가는 게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불현듯 미용의 세계는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미용을 배우게 됐어요. 생각만으로만 그게 끝난다라면은 그 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성취를 했다라는 어떤 성취감 그런 것들에 상당히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간단한 이제 인터뷰 시기였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취미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은 이제 낚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낚시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소소하게 하는 그런 취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참 걷는 걸 좋아해요. 등산은 결코 그리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등산은 제 고향이 남원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산을 여름방학이 되면은 막 5번, 6번 종주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산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난 다음에 30대 후반에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는 산보다는 그냥 무작정 걷는 거. 그래서 저는 전철역 세정거장, 내정거장 그냥 걸어요, 그냥. 아유, 운동이 다리는 그냥 짱짱하시겠네요. 다리가 짱짱한 것보다도 그 걸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거. 제가 멍 때리는 게 내 스스로를 힐링시켜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걸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 그게 어떤 하나의 취미로 지금 자리 잡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아유,